그럼 산룡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북쪽 오랑캐 일종이었다. 그들은 영지의 나라를 세웠다. 그 서쪽은 연나라이고 그 동쪽과 남쪽에 각기 제나라와 노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영지는 연, 제, 노, 삼국 사이에 있었다. 이렇듯 언뜻 보기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들은 그 지대가 몹시 험준한 걸 믿고는 또 스스로 강한 군력에 있어 주천자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거니와 일찍이 신하라고 자칭한 일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러 번 중국을 침범했다. 전날 그들은 제나라 경계를 침범했다가 정나라 공자 홀에게 패한 일이 있었다는 걸 독자는 기억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제완공이 천하의 패권을 도모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마침내 용병 1만기를 일으켜 우선 연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들의 이번 거사엔 이유가 있었다. 즉 그들은 제나라와 연나라 통로부터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연장궁은 싸웠으나 물밑듯 쳐들어오는 용병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연장궁은 사익길로 사자를 보내 제완공에게 원조를 청했던 것이다. 이에 제완공이 관중에게 묻는다. 이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소? 관중이 의연히 아랜다. 남쪽엔 조나라가 있고 북쪽엔 산룡이 있고 서쪽엔 적이 있으니 이는 다 우리 중국의 우환입니다. 그러면 이 우환을 누가 맡아야겠습니까? 이야말로 모든 최후의 맹주이신 주공께서 맡아야 합니다. 이번에 산룡이 연나라를 침범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응징해야 할 것이오늘 더구나 연나라가 그들의 침범을 당하고 있는 판이며 구원을 청하는데 어찌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예, 제완공은 크게 군사를 일으켰다. 제완공은 친히 연나라를 도우러 군사를 거느리고는 제수를 건넜다. 제수 건너편 언덕엔 노장공이 이미 영접차 나와 있었다. 제완공은 노장공에게 산룡을 치러 가는 길이라 말했다. 노장공이 청한다. 군우께선 앞으로 벼랑 같은 오랑캐를 무찌르고 북방을 평정할 것인즉 우리나라도 연나라처럼 군우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 과인도 이번에 국력을 기울여 군우를 따라 종군하겠습니다. 제완공이 대답한다. 북방은 멀고도 험한 곳이요. 과인은 군우에게 이 어려운 고생을 시킬 순 없구려. 만일 이번 거사가 성공하면 이는 군우에 멀리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다시 군우께 군사를 청하겠으니 그때 과인을 도와줘도 늦지 않으리오. 노장공은 허리를 굽히며 만일 기별만 하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쾌락했다. 예, 제완공은 노장공과 작별하고는 서북쪽을 향해 떠났다. 한편 영지의 두목은 그 이름이 밀로였다. 그가 연나라 경계를 유린한 지도 이미 2달이 지났다. 그가 연나라 사람과 여자를 약탈한 것만 해도 일일이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산룡은 제군이 구원왔다는 걸 알자 연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달아났다. 제완공이 계문관에 일렀을 때다. 연장공이 영접을 나왔다. 먼 이곳까지 구원나 주셔서 은혜가 망극합니다. 곁에서 관중이 제완공에게 아랜다.
산령이 지금까지 득이하고 달아났으니 아직 그들의 병력에 손상이 없을 것인즉 우리가 물러가면 그들은 반드시 연나라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그들을 무찔러 북쪽 우한을 아주 덜어버리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제왕공은 즉시 쾌락하고 산령을 치기로 작정했다. 이에 연장공이 청한다. 원컨대 봉국군이 전대가 되어 군우를 돕겠습니다. 제왕공이 은근히 대답한다. 귀국은 지금까지 오랑캐와 싸우기에 피곤하였을 터인즉 어찌 또 앞장을 설 수 있으리요. 군우는 후군이 되시오. 과인의 군사만으로도 족할 줄 아오. 연장공이 청구한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80리를 가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무종입니다. 비록 오랑캐 종족이지만 그들은 산윤과 항상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히 그들을 초청해서 향도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제왕공은 많은 황금과 비단을 공손 스풍에게 내주며 이걸 가지고 가서 그들을 초청해 오라 하고 보냈다. 이래여 무종국에서 대장 호아반이 기병 2천을 거느리고 싸움을 도우러 왔다. 제왕공은 다시 호아반에게 많은 물품을 하사하고 그들을 전대로 삼았다. 다시 대군은 열을 짓고 전진했다. 대군이 200리쯤 갔을 때다. 갑자기 길은 좁아지고 양편으로 험한 산이 첩첩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제왕공이 연우에게 묻는다. 이곳은 어디오니까? 이 땅은 규자란 곳입니다. 바로 부경들이 드나드는 요로입니다. 제왕공은 관중과 상의하고는 치중과 군량반을 규자해 두기로 했다. 군사들은 나무를 베고 흙을 쌓아 관을 만들었다. 포수가가 이 관을 파수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치중과 군량을 뒤지기로 했다. 제왕공은 3일 동안 군사들을 쉬게 하고는 약하고 병든 병사들만 그곳에 남아있게 했다. 3일 후 제왕공은 병없고 씩씩한 군사만을 거느리고서 다시 전진했다. 한편 영제 밀로는 제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는 장수 송매를 불러 상의했다. 송매가 밀로에게 아랜다. 제군은 멀리 오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병력을 세우고 안정하기 전에 급히 무찌르면 단번에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밀로는 연신 머리를 끄덕이고는 송매에게 3,000기를 주어 보냈다. 송매는 즉시 3,000기를 사방에 흩어 산곡에 매복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다만 제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한편 제군 전대 호아반은 길을 안내하며 앞서서 갔다. 송매는 즉시 100여 기를 거느리고는 전대로 오는 호아반에게 달려들었다. 호아반은 적을 보자 용기를 분발하고는 손에 자루가 긴 철조치를 높이 들어 송매의 머리를 쳤다. 송매는 말고삐를 젖히며 나는 듯이 몸을 피한 후 크게 부르짖으면서 대간도를 뽑아들고는 달려들었다. 그들이 서로 어우러져 수합을 싸웠을 때다. 송매는 거짓 패한 채 달아나면서 호아반을 숲속으로 끌어들였다. 송매가 한번 크게 부르짖자 모든 산과 골에서 산룡군사가 쏟아져 나와 호아반의 군사를 중단했다. 이에 호아반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나 말이 화살을 맞아 잘 뛰질 못했다. 그는 도리 없이 산룡에게 사로잡힐 것을 각오했다.
그러나 천행으로 마침 제안공의 대군이 당도했다. 이에 왕자 성부는 크게 신용을 발휘해 송매의 군사를 무찌르고는 호화반을 구출했다. 송매는 크게 패에 달아났다. 많은 군사를 잃은 호화반은 제왕공 앞에 와서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제왕공은 부드러이 웃으며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라 장군은 너무 개의치 말라 하고 도리어 그에게 준마까지 하사했다. 이에 호화반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다시 제나라 대군은 동으로 30리를 갔다. 그곳 지명은 복령산이었다. 제왕공은 연장공에게 청해 함께 산 위에 하체했다. 왕자 성부와 빈수무만 산 밑에 하체했다. 그리고 큰 수레를 서로 연결시켜 성모양으로 주위에 둘러놓았다. 그리고 군사들은 순시하면서 경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이튿날이었다. 영제의 밀로는 친히 성매를 대동하고는 기병 만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그들은 거듭거듭 재영을 쳤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레를 뚫고는 쳐들어가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어느덧 오후가 됐다. 관중은 산 밑에 올라가 사방을 굽어봤다. 웬일인지 산용군은 점점 그 수가 줄었다. 그들은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드러넣어 계영을 하고는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 관중이 호화반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오늘이야말로 장군이 설치할 때요. 호화반은 즉시 응낙하고는 수레로 둘러놓은 성을 열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는 듯이 나갔다. 이를 보자 스풍이 크게 놀라 관중에게 묻는다. 적의 계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관중이 웃으며 나에게 이미 요량하는 바가 있소 하고 곧 왕자 성부를 불러 일지군을 거느리고는 왼편으로 나가라고 명하고 또 빈수무를 불러 역시 일지군을 거느리고 오른편으로 나아가 서로 접응하도록 하는 동시 혹 적의 복병이 있거든 닥치는 대로 죽이고 오라 하고 영을 내렸다. 원래 산용이 전문으로 하는 계책이란 군사를 매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산용은 제군이 굳게 지킬 뿐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는 산골에다 군사를 매복시키고 나머지 몇몇 군사만 말에서 내려 갖은 욕설을 퍼부어 제군을 끌어내리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호화반이 군사를 거느리고 선두를 달려 나오는 걸 보자 이제 됐다 생각하고 모두 말을 버리고는 일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호화반은 즉시 달아나는 산용의 뒤를 쫓아가 무찌르려 하는데 이때 문득 대체에서 회군하라는 금소리가 일어났다. 호화반은 하는 수 없이 말굽비를 돌려 본체로 돌아갔다. 밀로는 적이 더 쫓아오지 않고 돌아가는 걸 보고서는 곧 길을 휘둘러 산골에 매복시켜둔 복병에게 공격하라는 신호를 했다. 그러나 좌우 산곡간에 매복한 복병들은 공격하기도 전에 왕자 성부와 빈수무의 습격을 받고는 거미새끼처럼 흩어져 달아났다. 결국 산윤군은 허다한 군마를 잃고 대패했다. 송매가 밀로에게 계책을 아랜다. 장차 제군이 전진하려면 반드시 황대산 골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나무와 돌로 길을 막고 또 땅을 파서 많은 함정을 마련하고 그러고서 정병들이 지키면 비록 100만 명일지라도 날아서 넘진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복령산
20여리엔 물이 없기 때문에 적은 반드시 유수를 길어 마셔야 합니다. 만일 그 유수를 흐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적군은 물이 없어 또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군사가 어지러우면 반드시 무너지나니 그들의 무너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찌르면 이기지 못할 리 없습니다. 이러는 동시에 다시 사람을 고죽국에 보내 구원을 청하고 그들의 병력을 빌어 싸움을 돕게 한다면 이것은 만전지책이라 하리다. 밀로는 이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그 계책대로 실천했다. 한편 관중은 산윤군이 물러간 후 연 3일 동안 아무 동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났다. 그는 세작을 보내 적정을 살피게 했다. 이튿날 세작이 돌아와 보고한다. 황대산 큰 길이 막혔습니다. 관중이 호화반을 불러 묻는다. 적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혹 다른 길은 없느냐? 이 길로 가면 황대산이 불과 10여리니 그곳만 지나면 바로 적국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꼭 다른 길로 가야 한다면 서남쪽으로 돌아들어 지마령을 경유하고 청산 입구로 빠져 다시 동쪽으로 몇 리를 돌아가야 비로소 영지 소굴에 당도합니다. 그쪽은 산이 높고 길이 험할 뿐 아니라 병처와 군마가 가기에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한참 이러고 상의하는 참인데 아장 연지름이 황급히 들어와 아랜다. 용주가 수원을 막아서 지금 군중에 물이 부족하오니 어찌하리까? 이 말을 듣자 호화반이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지마령 일대는 모두 산길이어서 하루 이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물을 싣고 가야 합니다. 제완공이 즉시 군중에 전령한다. 산을 파서 물을 구하되 먼저 물을 얻는 자에겐 중상을 주리라. 공손 숫붕이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신은 듣건대 개미구멍이 있으면 물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 개미구멍이 있는 곳을 파괴합시오. 이에 군사들은 개미구멍을 찾아 돌아다녔으나 결국 수고만 했다. 숫붕이 다시 군사에게 명한다. 원래 개미는 겨울이면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볕잘 드는 곳에 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 그늘에서 산다. 이런 겨울엔 반드시 양지 쪽에 있을 것인즉 함부로 땅을 파지 말고 주위에서 살펴보아라. 군사들은 다시 양지 쪽만 더듬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 환호성이 일어났다. 과연 그들이 양지 바른 땅을 파자 샘물이 솟았다. 더구나 그 물맛은 맑고 달았다. 제왕공이 찬탄한다. 수풍은 가위 성인이로다. 이나여 그 샘을 성천이라 명했다. 또한 복룡산을 용천상이라 개명했다. 군사는 물을 마시며 경축했다. 한편 밀로는 제군이 조금도 신수의 곤란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탄식했다. 천지신명이 중국 사람을 돕는가? 곁에서 속매가 아랜다. 제군에게 비록 물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멀리 오느라 군량만은 넉넉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굳게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적은 군량이 없어지면 물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로는 머리를 끄덕였다. 한편 관중은 빈소무에게 비밀히 계책을 일러주고는 큰 소리로 장군은 규사로 돌아가서 군량을 운반해오라 하고 명령했다. 빈소무는 군사를 가지러 규자로 가는 척하면서 호화반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는
어디론지 떠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군량을 가지러 교자로 간 것은 아니었다. 호아바는 길을 안내하고 빈수무와 군사는 그들을 따라 치마령으로 향했다. 빈수무가 말한다. 중부께서 오늘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적을 공격한다고 하셨소. 우리는 이 길로 돌아가서 우군과 호응하도록 그 안에 영지 근처까지 가야 하오. 호아반이 대답한다. 비록 치마령을 지나고 청산 입구까지 빠져나가 빙 돌아서 가지만 길 안의 영지에 당도할 것이니 염려 맙시오. 한편 관중은 밀로의 군사에게 이런 계책을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기 위해 아장 연지름은 날마다 황제산에 가서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6일이 되도록 산윤군은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관중이 말한다. 이제 6일이 지났으니 빈수문은 서로로 돌아 적국 가까이까지 갔을 것이다. 이젠 적이 싸움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니다. 마침내 관중은 지시를 내렸다. 일제의 군사는 흙이 가득 든 가마니를 각기 등에 지고서 출발했다. 그리고 군사 앞엔 빈수레 200승이 갔다. 빈수레가 가다가 적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만 하면 즉각 군사들은 흙이 든 가마니로 함정을 메꿨다. 이래 제나라 대군은 갖은 고난을 겪으며 바로 산고 입구에 당도하자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제나라 모든 장수는 길을 가로막아 놓은 수목과 돌을 치우면서 군사와 함께 쳐들어갔다. 한편 영제의 밀로는 태평이었다. 그는 날마다 송매와 함께 술을 마시며 제군의 군량이 없어지기만 기다렸다. 그는 제군이 물밀듯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는 황망히 말에 올랐다. 그러나 제군을 맞이해서 싸우기도 전에 또한 급한 소식이 왔다. 즉 서로에서도 제군이 동시에 쳐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송매는 서로마저 빼앗긴 걸 알자 그만 싸울 생각을 잃었다. 그는 밀로를 보호하며 동남쪽을 향해 달아났다. 빈수무는 밀로와 송매가 달아나는 걸 보고서는 그들을 쫓았다. 몇 리쯤 갔을 때다. 산길은 매우 험준했다. 밀로와 송매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가기 때문에 빈수무는 하는 수 없이 되돌아왔다. 산령이 버리고 간 말과 병기와 오양 장막, 등속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제군은 이 모든 것을 거뒀다. 그리고 지난날 납치되어 갔던 연나라 여자, 남자를 도로 찾은 것만 해도 부지기수였다. 영지국 백성이 이렇듯 강한 군사를 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나와 제군을 환영했다. 제완공은 일일이 영지 백성을 위로하고는 항복한 산용인을 한 사람이라도 살해하는 자 있으면 극형에 처하리라 하고 삼군을 전령했다. 이 전령을 듣고는 산용 백성은 크게 제완공을 칭송하고 기뻐했다. 제완공은 항복한 용인을 불러 묻는다. 내 주인은 어느 나라로 갔느냐? 용인이 아랜다. 우리나라는 고주국과 이웃이어서 원래부터 서로 친한 사이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청했건만 아직 그들이 오지 않았은즉 반드시 고죽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죽국은 어느 정도로 강하며 이곳에서 거리는 얼마며 길은 어떠하느냐? 고죽국은 동남쪽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상나라 때부터 성곽이 있던 곳으로서 거리는 이곳으로부터 약 100여리 됩니다. 즉 도중에 비계라는 시내가 있습니다. 그 시내를 건너면 바로 고죽국입니다. 그러나 산길이 몹시 험해서 가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한공이 삼군에게 호령한다. 고죽이 적당하고 산용은 난폭하니 이곳까지 왔은즉 마땅히 그들을 칠지라. 이때 포수가가 보내온 아장 고욱이 걸량 50수레를 거느리고 왔다. 주한공은 고욱을 돌려보내지 않고 군무를 보게 하고는 항복한 산윤궁 중에서 씩씩한 자 1000명을 뽑아 호화반 장하에 편입시켜 이번 싸움에 손상한 군사 수요를 충당하겠다. 제고는 3일간에 휴식하고 사흘이 지나 제완공은 대군을 거느리고는 다시 진군했다. 한편 도망친 밀로 일행은 고죽국에 당도했다. 그들은 고죽의 주장인 담리가 앞에 나가 통곡했다. 제후가 힘만 믿고 우리나라를 무찔러 빼앗았소이다. 바라건대 우리 원수를 갚아주오. 담리가가 대답한다. 내 일찍이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돕고자 했으나 몸에 약간 병이 있어 수일 늦어졌는데 그 사이에 이렇듯 대패 올 줄은 몰랐소이다. 그러나 비계가 있은즉 적은 쉽게 건너지 못할 것이오. 내 부하들을 시켜 개변의 모든 뗏목을 모아 산골에 들여놓도록 하겠소. 그러고 나면 비록 제군이 날개로 있을지라도 날라넘지 못하리라.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가는 적의 뒤를 시살하면 즉시 그대 나라를 회복할 것인즉 어찌 조급히 서둘 것 있으리오. 곁에서 대장 황하 원수가 아랜다. 혹 저기 뗏목을 만들어 타고서 건널 줄 모릅니다. 마땅히 군사를 보내 계고를 지키게 하고 주야로 개변을 순행케 하는 것이 만전지책일까 합니다. 담리가는 비웃듯이 저기 만일 뗏목을 만든다면 내 어찌 그걸 모를 리 있으리오. 하고 황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한편 제원궁이 군사를 거느리고 행진하여 한 10리쯤 갔을 때다. 앞을 바라보니 험악한 산이 높이 솟아 있었다. 갈수록 괴석이 앞을 가로막았다. 수목과 잡초와 대나무가 무성해서 도무지 길을 분별하기 어려웠다. 옛사람이 실었어 이 험난한 도정을 증명한 것이 있다. 산은 이리 틀고 저리 굽어 푸른 하늘에 닿았는데 괴석은 솟고 솟아 길마저 모르겠네. 뒷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말에서 내렸으나 석굴에 범 있을까 도리어 근심일세. 관중은 군사에게 유황과 염초를 초목 사이에 뿌리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는 일제히 불을 질렀다. 맹렬한 불길은 웬 산을 삽삽히 핥으며 퍼졌다. 요란스레 타오르는 불은 천지를 삼키는 듯했다. 초목은 뿌리도 없이 타고 여우와 토끼는 자취를 끊었다. 그러나 화강은 닷새 동안을 꺼지지 않았다. 불이 아주 꺼진 연후에야 군사들은 관중의 지휘를 받아 산을 깎고 길을 내어 병차를 나아가게 했다. 모든 장수가 불평한다. 산은 높고 몹시 험한데 병차까지 가게 한다는 것은 쓸데없이 힘만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관중이 대답한다. 오랑캐의 말은 달리기를 잘하니 오직 수레라야만 가히 그들을 누를 수가 있다. 이에 관중은
상산가와 하산가를 지었다. 관중이 지은 상산가는 다음과 같다. 산은 높고 높구나. 길은 빙빙 휘감겨 지솟았도다. 수목은 살찌고 빛나는구나. 빡빡한 돌은 난간처럼 앞을 가로막는도다. 구름도 희미하구나. 날씨마저 쌀쌀하도다. 내 수레를 달리며 험하고 높은 곳을 오르는도다. 바람의 신이 밀어주미요. 유아가 돕는도다. 나는 새 같으며 날개가 돕는 듯하도다. 조산 위로 오름이여 어렵지 않도다. 관중이 지은 하산가는 다음과 같다. 산에 오르기는 어렵구나. 산을 내려가기는 쉽도다. 수레바퀴가 잘 구름이여 말 발굽은 흐르는 듯하도다. 그 소리 요란함이여 사람은 숨을 몰아쉬는도다. 여력이 감돌아 내려가미여 경각간의 평지에 일렀도다. 저 오랑캐의 막집을 무찌르미여 마침내 봉화를 꺼버릴 거나 고죽을 제압하고 공운을 세우미여 길이 억만세에 전하리로다. 군사 인부들은 일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렁찬 노래 소리를 따라 수레바퀴는 쉽사리 구르기 시작했다. 제안공과 관중과 수풍은 비산 위에 올라가 병차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형세를 굽어봤다. 제안공이 차탄한다. 그 아이는 오늘날의 노래로서 사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소이다. 관중이 지난날을 말한다. 지난날 신이 함차 속에 잡혀올 때 노나라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 그때 노래를 지어 군부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일이 있습니다. 군부들은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로를 잊고 배나 빠른 속도로 수레를 몰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능률이 납니까? 사람은 육체를 과도히 부리면 그 정신이 피곤해지며 심신이 즐거우면 그 육체의 피로를 잊게 됩니다. 제완공이 이 말을 듣고는 거듭 감탄한다. 충부는 참으로 인간의 마음을 달통하셨도다. 예, 모든 군사는 수레를 몰아 산을 넘고 다시 대열을 정돈한 후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무난히 여러 산을 지났건만 또 앞에 산이 나타났다. 앞서가던 대소의 수레들이 갑자기 멈춰서 버렸다. 좌우가 옹색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군사들이 제왕공에게 아랜다. 양편이 다 깎아 세운 석벽이며 그 사이에 길은 있으나 겨우 혼자서 말이나 타고 지나갈 만합니다. 수레는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제완공은 놀라며 관중에게 이곳에 만일 적의 복병이 있다면 내 반드시 패하리라 하고 잠옷 두려워했다. 이때 저편 산 위에 이상 야릇한 괴물 하나가 뛰어나왔다. 제왕궁이 눈을 흡뜨고는 그 괴물을 바라봤다. 그 괴물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았다. 걔가 일척 남짓하고 쭈뼛 옷을 입고 검은 관을 썼는데 뭔가 붉은 것을 두 발에 붙이고 있었다. 그 괴물은 제왕궁을 향해 팔을 끼고 세 번 읍한 후 마치 영접하는 듯 자세를 취하더니 갑자기 오른손으로 옷을 걷어 올리고는 석벽 사이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제왕궁이 크게 놀라 관중에게 묻는다. 경도 보았느냐? 관중이 의아하다는 듯이 대답한다. 신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제완공은 방금 본 그 괴물 모양을 자세히 말했다.
그자 관중은 짐작하겠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것은 바로 신이 조금 전에 지은 상산가에도 나옵니다만 유아란 것입니다. 주한공이 묻는다. 유아란 무엇이냐? 신이 일찍이 듣건대 북방엔 등산의 신이 있다 합니다. 그 신의 이름을 유아라고 합니다. 유아는 천하의 패왕이 될 어른에게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감께서 방금 보신 것이 아마 그 유아인가 합니다. 그가 읍하고 영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은 상감께 적을 무찌르라는 권고며 옷을 걷어 올린 것은 전방에 물이 있다는 표시며 특히 오른손으로 옷깃을 걷어 올린 것은 물 오른편이 깊다는 뜻이니 상감께 왼편으로 가라는 지시인가 합니다. 유아란 것을 알아챈 관중의 식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여몽이시로서 이 일을 논한 것이 있다. 춘추시대 때 서적이란 뻔한 것인데 중부는 어떤 출처에서 유아란 걸 알았는가? 어찌 이인이 있어 이상한 일을 전하였으리요. 장화가 지은 박물지란 것도 다 수상하다. 관중이 말을 계속한다. 물이 앞을 가로막았으니 다행히 석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 군사를 산 위에 둔치고 사람을 시켜 물 형세부터 자세히 살핀 후 군마를 앞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물 형세를 살피러 갔던 자들이 한참 후 돌아 보고한다. 산에서 오리쯤 내려가면 곧 비계입니다. 물이 넓고 또한 깊어서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그곳은 뗏목으로 건넌다는데 이번엔 융주가 뗏목을 다 거두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른편으로 가면 물이 더욱 깊어서 몇 개월씩 되지만 왼편을 따라 한 3리쯤 가면 수면이 넓고 얕아서 무릎 정도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주한공이 손바닥을 쓰다듬으며 감탄한다. 유아에 보여준 징조가 이렇듯 영험하구나. 연장공도 감탄한다. 비에게는 얕은 곳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건널 수 있다니 이는 하늘이 도우신 바라. 군우께선 반드시 이번 일에 성공하시리다. 주한공이 묻는다. 여기서 고죽성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연장공이 대답한다. 비계를 건너 동쪽을 향하고 가면 처음이 단좌산, 다음이 마편산, 그 다음이 쌍자산입니다. 이 세 산 사이가 약 30리씩이며 그곳에 바로 상나라 때 고죽 3군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세 산을 지나 다시 35리쯤 가야만 무채성에 이릅니다. 그곳이 바로 고죽국의 도읍입니다. 이때 호화반이 본부령을 거느리고 먼저 물을 건너겠다고 자청한다. 관중이 분부한다. 군사가 한 곳으로 가다가 적을 만나면 진퇴양난일지라 모름지기 두 길로 나눠서 가도록 하여라. 모든 군사는 대나무를 베어 측덩쿨로 얽어매니 경각간에 수백 개의 뗏목이 만들어졌다. 군사들은 모든 수레를 뗏목에 실었다. 그들은 뗏목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다. 그리고 모든 군사와 말을 두 대로 나눴다. 왕자 성부와 고옥이 일군을 거느리고는 오른편 뗏목을 타고서 건너는 것을 정병으로 삼고 공자 개방과 수초는 저항공을 모시고 그들을 저봉했다. 또 빈수무와 호화반이 일군을 거느리고 왼쪽 뗏목을 타고서 건너는 것을 기병으로 삼고 관중과 연지름이 연장공을 따라 그들을 저봉했다.
비록 진로는 좌우 나뉘었으나 그들은 단자산 아래 모이기로 했다. 한편 무채성의 답니가는 제나라 군사에 대한 그 소식을 몰라 다만 하조를 비에게로 보내 적정을 알아오게 했다. 하졸이 가본즉 개변엔 대나무 뗏목이 가득 늘어있고 병마가 분분히 물을 건너고 있었다. 하졸은 황망히 성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답니가는 크게 놀라 즉시 황하 원수에게 군사 5천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막도록 명령했다. 밀로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이 몸이 이곳에 있으면서 아무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원컨대 속매를 거느리고 가서 선봉이 되겠습니다. 황하 원수는 여러 번 패한 사람과 함께 가서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오? 비옥고는 선뜻 말에 올라 출발했다. 답니가가 미안해서 밀로에게 말한다. 서북 쪽에 있는 단자산은 동쪽에서 이곳으로 오는 중요한 길입니다. 번거롭지만 가셔서 그곳을 지켜주오. 내 곧 뒤따라 가리다. 밀로는 비록 응낙은 했으나 황하원수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매우 불쾌했다. 한편 황하원수는 비에게 당도하기도 전에 고옥의 전이부대와 만나 곧 양편 군사는 싸웠다. 고옥이 황하의 군세에 견뎌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려는 때 왕자 성부가 왔다. 황하는 고옥을 버리고 왕자 성부에게 덤벼들어 크게 50여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내진 못했다. 이때 후면으로부터 제완공이 대군과 함께 일렀다. 공자기방은 오른편에서 수초는 왼편에서 일제히 오랑캐를 협공했다. 황원수는 당황한 나머지 군사를 버리고 달아났다. 마침내 오랑캐 군사 5천은 제군에게 태반이나 피살당하고 나머지는 다 항복했다. 황하는 홀로 도망해 단자산 가까이 갔다. 산위를 바라본 즉 군마가 숲처럼 가득 모였는데 재, 연, 무종, 새나라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빈수무가 물을 건너와 먼저 단자산을 점령했던 것이다. 황하는 감히 산을 지나가지 못하고 타고 온 말을 버린 후 나무꾼으로 가장하고는 소로로 빠져 달아났다. 크게 이긴 제완공은 군사를 거느리고 단자산에 일러 벼로군마를 한 곳에 하치하게 하고는 다시 진군할 일을 상의했다. 한편 밀로는 군사를 거느리고 마편산에 일렀다. 전초병이 와서 보고한다. 제군이 이미 단자산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마편산에 군사를 둔칠 수밖에 없습니다. 밀로가 마편산에 군사를 둔치고 있는데 황하원수는 겨우 생명을 보존하여 마편산 아래 일렀다. 황하원수는 자기의 군사가 도망와 있는 줄로 착각하고는 병영 밖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엔 밀로가 높이 앉아 있었다. 밀로가 분개한 눈짓으로 황하원수를 쳐다보고 비웃는다. 싸울 때마다 이기는 장군이 어째서 혼자 이곳에 왔느냐? 황하는 얼굴을 붉히며 술과 음식을 청했다. 밀로는 황하에게 볶은 보리 한 대를 내줬다. 황하는 타고 갈 말 한 피를 청했다. 그러나 밀로는 발바닥에 징도 박지 않은 말을 내줬다. 황하는 크게 밀로를 원망하면서 무채성으로 돌아갔다. 황하가 답니가에게 아랜다. 청컨대 군사를 한 번만 더 줍시오.
반드시 이 원한을 설치하고야 말겠습니다. 담리가가 탄식한다. 내 원수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이 됐구려. 황하가 음성을 가다듬고는 은근히 고한다. 이번에 제후가 군사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결국 영지 때문입니다. 신에게 한 가지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들어봅시오. 즉 밀로의 목을 끊어 제후에게 바치고 강화를 처하면 싸우지 않고도 우리는 제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담리가가 대답한다. 밀로가 오죽 답답하고야 내게 의지하러 왔겠느냐. 그런 사람을 어찌 죽일 수 있으리요. 곁에서 재상 울률고가 아랜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함으로써 도리어 공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담리가가 반가이 묻는다. 그 무슨 계책인가 속히 말하라. 울률고가 차근차근 계책을 아랜다. 우리나라 북쪽에 한 땅이 있으니 그 이름을 하네라 하며 또는 미국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은 원래 모래와 돌잘갈만 있어 어느 곳을 둘러봐도 물과풀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그곳에다 버렸으므로 백골만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낮에도 늘 귀신이 나타나고 또 때에 따라 찬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을 쐬기만 하면 사람이건 말이건 다 상합니다. 즉 모발만 그 바람에 쐬어도 죽습니다. 또 바람과 모래가 뒤섞여 일어나면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어 마치 길 없는 골짜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산골길은 몹시 복잡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합니다. 겸하여 독사와 맹수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한 사람이 적에게 가서 거짓 항복을 하고는 적을 저 무서운 곳으로 유인하면 싸우지 않고도 적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마를 정돈하고 앉아서 적이 거꾸러지는 걸 기다리면 이 어찌 묘한 계책이 아닙니까? 담리가가 묻는다. 제군이 그곳으로 갈 리 있겠는가? 울률고가 자신있게 대답한다. 주공께선 궁중 귀속과 함께 잠시 양산으로 행차합시오. 그리고 성중 백성들로 하여금 다 산곡으로 피난 가게 하고 성중을 완전히 비워둡시오. 거짓 항복한 사람이 제후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 주공이 사적으로 도망갔으니 군사만 빌려주면 뒤쫓아가서 무찌르겠다고 하면 적군이 고지 듣고 반드시 추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계책에 빠집니다. 이 말을 듣자 황하 원수는 크게 기뻐하며 자기가 가겠노라 자청했다. 마침내 황하 원수는 병졸 1000명을 거느리고는 계책대로 떠났다. 황하 원수는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내 밀로를 참아야 금옥을 들고 가지 않으면 제후가 어찌 내 말을 믿으리요. 만일 이 일이 성공하면 주공도 나를 꾸짖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황하 원수는 마편산으로 진로를 바꿨다. 한편 밀로는 마편산에서 제군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마침 밀로는 황하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구워놓는 줄로 잘못 알고는 혼연히 나가서 영접했다. 장군은 먼 길을 오시기에 얼마나 수고하셨소. 하고 밀로는 허리를 굽혔다. 황하 원수는 때는 이제다 하고 생각했다. 순간 황하 원수는 칼을 뽑아 밀로를 쳤다. 밀로는 굽혔던 허리를 펴기도 전에 머리에 칼을 맞고 쓰러졌다. 이를 본 밀로의 신하 송매는 대로하여 즉시 말에 올라 칼을 높이 들고는 황하 원수에게 덤벼들었다. 양편 군사는 각기 그 주인을 도와 싸움이 벌어졌다. 서로 치고 죽였다.
송매는 황하원수를 당적할 수 없어 혼자 말을 달려 호화반 영채로 가서 토항했다. 그러나 호화반은 송매의 말을 믿지 않고 크게 꾸짖은 후 군사들로 하여금 결박하게 했다. 그리고 송매를 참살했다.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영지국의 임금과 신하는 중원을 침범하려던 것이 원인이 되어 일조에 다 비명으로 죽었다. 어찌 애달프다 않을 수 있으리요. 사관이시로서 이 일을 탄식한 것이 있다. 황대산과 유수가 있는 그 주위 백리가 영지나라다. 옆나라에서 뺏은 물건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슬프다. 나라는 망하고 목숨마저 잃었구나. 황하원수는 밀로의 군사까지 거느리고는 즉시 제군에게 가서 밀로의 목을 바치고 천연스레 아랜다. 답니가는 나라를 망치고 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는 달아나면서 외국 군사를 빌어와 원수를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신이 여러 번 투항하기를 권했으나 듣지 않고 달아났기 때문에 그 대신 밀로의 목을 끊어가지고 장하여 왔습니다. 바라건대 불쌍히 생각하시고 거두어 줍시오. 또 원컨대 본부 임마를 위해 앞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 답니가의 뒤를 추격하겠습니다. 제왕공은 밀로의 목을 보고 황하를 믿었다. 드디어 제왕공은 황하를 전부군으로 삼고 대군을 거느리고서 전진했다. 제군이 무채성에 일러보니 과연 성중은 텅 비어 있었다. 제왕공은 더욱 황하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믿었다. 다만 답니가가 그새 멀리 달아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했다. 연장공이 일지병을 거느리고 무채성을 지키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출발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군은 달아났다는 답니가의 뒤를 쫓았다. 황하가 아랜다. 신이 맨 앞장에 서서 길이 어디로 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완공은 허락하고 고옥에게 명해 그 뒤로 대군을 따라가게 했다. 제나라 군마는 사적에 일렀다. 제완공이 군사에게 재촉한다. 좀 더 빨리 행군해라. 그러나 앞만 가도 앞서간 황하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덧 해는 저물기 시작했다. 앞에 망망한 사막이 나타났다. 무겁고 어둡고 싸늘한 안개가 천겹, 만겹으로 자욱히 꼈다. 듣기만 해도 온몸이 오그라드는 처절한 귀신들의 울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 어지러운 바람이 감돌았다. 춥고 어두워서 모든 군사의 머리털은 솟았다. 점점 바람은 미친 듯이와 말이 도끼에 걸려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때 제완공과 관중은 말을 나란히 타고 갔다. 관중이 제완공에게 아랜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북방에 한 해가 있다 합니다. 그곳은 흉악한 도끼가 있어 들어만 가면 누구나 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 한 해나 아닌지 두렵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맙시오. 제완공은 즉시 군사를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땐 이미 전대, 후대가 거의 반이나 죽고 행방불명이 된 후였다. 모든 횃불을 켜들었으나 억센 바람에 곧 꺼졌다. 다시 횃불을 켰으나 타지를 않았다. 관중은 제왕공을 모시고 말머리를 돌려 급히 달렸다.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은 일제히 금을 울리고 북을 울렸다. 그 첫째는 음기를 막기 위해서이며
그 둘째는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완전히 해는 졌다. 하늘과 땅이 캄캄했다.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없었다. 제나라 군사는 어디를 얼마나 허둥지둥 달렸는지 몰랐다. 이윽고 바람이 멈추고 안개가 흩어졌다. 공중에 새로운 조각달이 나타났다. 모든 장수는 금과 북소리를 듣고는 속속 뒤따라 모여들었다. 그들은 한 곳에다 둔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장수와 군사를 점호했다. 장수 중엔 수풍 한 사람만이 보이지 않았다. 군사 한 말은 반이나 없었다. 다행히 겨울이어서 독사가 없고 군사들의 아우성소리에 맹수들이 숨어버렸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부가 죽었거나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다 병신이 되었을 것이다. 관중은 사면을 둘러봤다. 산곡이 매우 험악해서 도저히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었다. 관중은 군사의 계명에 속해 이곳을 빠져나갈 길을 찾도록 했다. 그러나 동으로 가면 동쪽이 막히고 서쪽으로 가면 역시 앞이 막혔다. 산은 첩첩하고 골은 꼬불꼬불 휘감겨서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다. 제왕궁은 불안하고 초조했다. 관중이 제왕궁 곁으로 가서 아랜다. 신이 듣건대 늙은 말은 길을 안다 하더이다. 무정과 산중, 접경지대의 말은 거기에 막북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호화반을 시켜 늙은 말 몇 피를 골라 그 말들이 가는 곳을 뒤따라가게 합시오. 가히 길을 얻을 수 있으리다. 제왕궁은 관중이 시키는 대로 늙은 말 몇 마리를 놓아 맘대로 가게 했다. 그리고 모두 그 뒤를 따라갔다. 꼬불꼬불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제구는 마침내 깊은 산곡을 벗어났다. 여몽이 실어서 이를 읊은 것이 있다. 개미는 물 나는 곳을 알고 말은 길을 알아서 짐승이 도리어 위기에서 도와줬도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잔꾀를 많이 부리지만 고집을 버리고 참다운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자, 그 몇 사람이나 되리.